최근 일본에서는 4차 한류가 발생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와 K-푸드 등 한국의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은 흥행돌풍을 일으켰고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한국의 매운맛이 유행하면서 불닭볶음면과 김치 등은 수출 사상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이색적인 상품마저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커피 벽돌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커피 벽돌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어난 커피 찌꺼기는 최근 커피 큐브를 거쳐 커피 벽돌, 점토, 공예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커피를 내릴 때 원두의 99.8%는 찌꺼기로 버려지고 있죠. 이에 한 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의 양이 15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커피큐브의 임병걸 커피큐브 대표는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에 주목해 10년이 넘도록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는 2008년부터 주목하여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고안하였죠. 외국 문헌 등을 연구하였고 커피 찌꺼기는 제습, 탈취, 방향, 각질 제거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커피 벽돌을 처음 제작할 당시 임 대표는 커피 찌꺼기를 고형화시키는 것부터 시작하였는데요. 그는 제약회사와의 공동 연구로 커피 찌꺼기를 굳히는 데 성공했지만 들어가는 시료의 가격이 비싸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 찌꺼기를 굳힐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었고 그 과정에서 젤라틴, 밀가루, 전분 등 40여 가지 제품을 찾아 커피 찌꺼기와 합성해서 고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후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점토를 개발하고 차량용 방향제, 화분, 장식 도구 등을 양산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 또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죠. 환경부는 지난 5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 매각 또는 소각 처리되던 커피 찌꺼기를 수집과 운반, 재활용 등을 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환경부 차관은 지난해 재활용 의무와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임 대표는 과거엔 카페들과 일일이 거래하면서 제품 영업이나 커피 찌꺼기 수거를 직접 해야 했고 수거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커피클레이라는 커피 찌꺼기 수거 플랫폼을 만들어 소요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커피 찌꺼기를 커피큐브로 만들어서 수거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국 모든 카페에서 택배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 대표는 이러한 처리 방법에 대해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커피큐브는 커피밥 고형화와 관련하여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특허 취득에 성공하였죠. 특히 일본에서 커피 벽돌이 인기를 끌어 다음 특허 취득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벽돌은 습기 조절 능력과 은은한 향 폐기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점 덕분에 일본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뿐만 아니라 호주의 한 회사가 2200장의 커피 찌꺼기 벽돌을 수입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미국, 독일, 중국 등에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한국 그룹이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차 한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베스트 앨범인 BTS 더 베스트가 일본 레코드 협회의 밀리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인용한 일본 레코드 협회의 6월 인증 발표에 따르면 BTS 더 베스트는 누적 출하량 100만 장 이상 앨범에 수여되는 밀리언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밀리언 인증을 수여한 것은 BTS가 유일하며 일본에서 앨범으로 인증을 받은 것도 처음입니다. 싱글로는 2019년 발표한 라이츠보이 위드러브로 밀리언 인증을 얻은 바 있죠. 이번 앨범은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에서도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일본 내 BTS 팬덤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하이브 레이블인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세븐틴도 지난달 18일 발매된 국내 미니 8집 유어 초이스로 일본 레코드 협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플래티넘은 누적 출하량 25만 장 이상 앨범에 수여되는 인증으로 세븐틴이 일본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한국 작품으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요. 세븐틴 소속사에 따르면
발매 첫 달에 플래티넘으로 인정받아 세븐틴을 향한 일본 현지에서의 뜨거운 인기와 글로벌 영향력을 재차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한국 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다가 역관광당하는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폭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인 중국계 수행치우 시ang 부인이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건은 전 사건인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석 달 만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인 중국계 수행치우 시ang 씨는 전날 오전 9시 2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이모 씨와 서로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몸싸움을 벌였죠. 청소 중이던 이 씨의 빗자루가 시ang 씨의 몸에 닿은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는데요. 이 씨는 한남파출소를 찾아 벨기에 대사 부인이 뺨을 2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대사 부인이 한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중국 네티즌들은 벨기에 대사 부인을 향해 한국계라고 댓글을 도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창피한 거는 아는가 보다, 김치와 한복같이 부러운 건 다 자기들 거라고 하더니 부끄러운 것은 손절하네, 중국인을 왜 중국인이라 하지 못하니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외무부는 레스쿠이의 대사의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 시ang 씨와 함께 귀국 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이러한 선택적 애국주의를 펼치고 있는 중국을 한국은 실력으로 정면 승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롯데 칠성음료 밀키스를 올해 상반기 약 1620만 캔을 수출했다고 알렸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량으로 롯데 칠성음료가 지난 1990년대 중국 음료 시장에 진출한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입니다. 밀키스를 우유를 넣은 건강하고 부드러운 탄산음료라는 콘셉트를 내세워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중국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2015년에는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딸기맛과 망고맛 등을 선보여 현지화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올해는 중국 예능 프로그램 예쁜 절친의 신제품 밀키스 핑크소다의 PPL을 진행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 SNS 플랫폼 틱톡과 샤오홍슈 등을 통해 소비자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섰죠. 롯데 칠성음료 글로벌 본부 유용상 본부장은 올 한 해 최대 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하반기에는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활용한 기업 계정 개설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